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지난 1교시에 이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4회차 핵심 모의고사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본 모의고사의 특징은 지난 1교시에서 이미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도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4회차 모의고사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대상자가 식탁 의자에 안전하게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의자 앞쪽 가장자리에 걸터 앉게 한다. 2.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3. 등받이와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여 앉힌다. 3.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발꿈치가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36번은 대상자가 식탁 의자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발꿈치가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자 앞쪽 가장자리에 걸터 앉게 하면 안되고 의자 안쪽 깊숙이 앉힙니다. 2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 높이가 아닌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3번 등받이와 팔 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힙니다. 4번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팔 받침과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합니다. 37번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로 건다. 2. 영양액 주입한 후 대상자를 바로 눕게 한다. 3.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차갑게 준비한다. 37번은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2번 영양액을 주입한 후 대상자를 바로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고 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5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누이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으로 잘 흘러 들어갑니다.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류약은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제공한다. 2. 가류약은 입안에 넣고 물이나 우유를 먹게 한다. 3.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하루분 약을 미리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서 복용하게 한다. 5.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38번은 대상자에게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류약은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제공해서는 안되며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2번 가류약은 입안에 넣고 물이나 우유를 먹게 해서도 안되며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고 충분히 물을 줍니다. 3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합니다. 4번 하루분 약을 미리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서 복용해서도 안되며 투약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참고사항은 침이 없는 주사기의 사진입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주입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심장보다 낮게 하여 역류하게 한다. 2.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주사 부위를 비벼준다. 3.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면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4.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5.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9번의 대상자의 정맥주사 돕기 방법은 5번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2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주사 부위는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3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시럽제, 물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복용하고 남은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어 보관한다. 4. 계량컵에 덜어서 복용하기 편하도록 실온에 보관한다. 5. 치매 대상자의 약은 먹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한다. 40번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시럽제, 물약은 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3번 복용하고 남은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4번 계량컵에 덜어서 복용하기 편하도록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 등은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릅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약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잠금 장치를 합니다. 41번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배변을 할 동안에 다른 업무를 본다. 2.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3. 화장실을 표시하기 위해 문 앞에 화분을 놓아둔다. 4.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화장실 문은 활짝 열어두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41번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지문 1번 배변을 할 동안에도 항상 대상자를 관찰합니다. 3번 화장실을 표시하기 위한 것 등 문 앞에 물건을 치워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4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말고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방수포는 무릎 아래에 깐다. 2. 무릎 덮개를 덮기 전에 바지부터 먼저 내린다. 3.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즉시 버린다. 4.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5. 회음부와 둔부는 변이를 느끼도록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준다. 42번은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1번 방수포는 둔부 아래에 깔아줍니다. 2번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부터 내립니다. 3번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회음부와 둔부는 변이를 느끼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씻어 보관한다. 2. 대상자 발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4.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도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 이동변기는 이용이 편하도록 침대보다 낮은 것을 선택한다. 43번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매번 씻어 보관을 합니다. 2번 대상자 발밑이 아닌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4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5번 이동변기는 이용이 편하도록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참고사항은 이동변기 복지연구에 놓는 위치와 모양의 사진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실금을 몇 번 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한두 번 실금하면 즉시 기저귀를 사용한다. 2. 조금 젖은 기저귀는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3.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 4.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5. 요양보호사가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4번은 실금을 몇 번 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두 번 실금하면 즉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한두 번 실금하더라도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2번 조금 젖은 기저귀는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색이 혼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교체한다. 3. 유치도뇨관이 이탈이 없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걸어둔다. 5.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45번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소변색이 혼탁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3번 유치도뇨관이 이탈이 없는지 당겨서 확인하면 안 되고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는 항상 끼고 있게 한다. 2.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3. 의치 세척은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4.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의치를 먼저 뺀다. 5. 의치를 삽입 전에는 뜨거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46번은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의치 세척은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는 항상 끼고 있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합니다. 2번 의치를 뜨거운 물이 아닌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둡니다. 4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 의치를 먼저 뺍니다. 5번 의치를 삽입 전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굽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기를 돕는 방법은 1.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2. 머리를 물로 먼저 감고 세정제를 사용한다. 3. 세정제를 빗에 바르고 머리를 빗겨서 거품을 낸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낸다. 5. 세정제로 머리에 거품을 내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닦아낸다. 47번은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머리 감기기 방법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는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서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다른 지문들은 두발 전용 세정제의 사용 방법으로 틀렸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발이 빨리 마르는 비누를 사용한다. 2. 무좀을 건절하기 위해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3. 피부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는 피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으면 발톱을 깊게 깎는다. 48번은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3번 피부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는 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발이 빨리 마르는 비누가 아닌 손발에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합니다. 2번 피부 건조를 예방을 위해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줍니다. 4번 따뜻한 물에 손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습니다. 5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고 있으면 발톱을 깎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욕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끝낸다. 2. 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30도 이내로 맞춘다. 3. 대상자의 머리를 감긴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한다. 5. 욕조에 물을 받아 대상자가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49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끝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30도가 아니고 40도 이내로 맞춥니다. 3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긴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욕조에서 나온 후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깁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이 아닌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합니다. 5번 욕조에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통목욕 물의 온도 확인은 약간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서는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대상자가 느끼게 합니다. 순서를 상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입히기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낀다. 나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다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건다. 라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는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50번은) 수액을 막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입히기 제시된 순서는 가. 마비된 쪽 팔을 낀다. 나.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다.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건다. 라.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는다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근입니다. 임마와 벗근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50번 문제에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입힐 때는 먼저 마비된 쪽에 팔을 끼웁니다. 가번입니다. 벌써 마비된 쪽을 먼저 끼우는 것을 찾았으니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라번입니다. 다음은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서 밖으로 빼서 겁니다. 다번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항상 건강한 쪽을 끼워 입히는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 건강한 쪽 팔을 끼우는 단추를 잠근다. 나번입니다. 따라서 2번 가, 라, 다, 나 순서입니다. 5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상체를 올린다. 2.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3.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4.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5.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1번은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침대 상체를 올리지 않고 침대 상체를 낮춰야 합니다. 2번 양쪽 팔을 잡아 당겨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피부 마찰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가급적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올립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요양보호사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힐 때 옳은 방법은 1. 대상자의 무릎을 펴고 상체를 올린다. 2. 신체 정렬을 위해 대상자를 향하여 멀리 선다. 3.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허리 밑으로 넣고 앉힌다. 4.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요양보호사 반대쪽으로 돌려 앉힌다. 5. 한쪽 팔은 목 밑을 받쳐 깊숙이 넣고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힐 때 방법은 5번 한쪽 팔은 목 밑을 받쳐 깊숙이 넣고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올립니다. 무릎을 세우지 않으면 넙다리뼈 골절도 될 수 있습니다. 2번 신체 정렬을 위해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허리 밑에 넣는 것이 아니고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앉힙니다. 4번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요양보호사 반대쪽이 아닌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기 자세의 사진입니다. 5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에서 휠체어나 휠체어에서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빠르게 반동을 활용하여 안아 올린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대상자와 멀리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킨다. 4.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53번은 침대에서 휠체어나 휠체어에서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와 반동은 허리 손상의 우려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2번 두 발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3번 대상자와 멀리 두지 않고 최대한 몸 가까이 안아 들어 이동시킵니다. 4번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다음 54번입니다.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4번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방법은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4바퀴 모두 지면을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3번,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내려가는 것은 참고사항과 같이 굴러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문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는 가지만은 앞바퀴를 들고 내려가면 안됩니다. 5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옳은 것은 1. 각도 약 30도 높이 가슴 2. 각도 약 30도 높이 허리 3.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 4. 각도 약 90도 높이 허리 5. 각도 약 90도 높이 둔부 55번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는 3번 팔꿈치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 정도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의 그림과 같이 성인용 보행기의 사용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2. 혈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3.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생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재사용한다. 56번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재사용한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갑 등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감염 예방의 올바른 방법들입니다. 5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로 세척하여 사용한다. 2.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이다. 3. 대상자의 길 이름 등 실종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4. 매트형은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5. GPS형은 가족에게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준다.
57번은 그림과 같은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대상자의 길, 이름 등 실종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문 1번 전기로 사용되는 복지용구로서 물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2번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가 아니고 대여만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4번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GPS형입니다. 5번 가족에게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은 매트형입니다. 매트형은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 알려줍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대상자가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는 1. 조도가 높은 전등을 설치한다. 2.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쓴다. 3.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자주 운동을 한다. 4번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5.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한다. 58번은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는 4번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이며 지문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가급적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약물 복용 시 의사 확인 받기, 과음 삼가하기, 자신에게 맞는 안경 쓰기, 안전한 집안 환경 조성하기, 하지 근육 강화 운동하기 등입니다. 59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전기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은 1.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다. 2. 절단된 전기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재사용한다. 3.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는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4.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 콘센트에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뺀다. 59번은 재가 대상자의 전기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은 절단된 전기선은 청테이프를 감아서 재사용한다입니다. 절단된 전기선을 폐기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영양소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결식률이 높다. 2.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한다. 3. 체중 부족 및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다. 4. 열량 부족 또는 영양 과잉 노인들이 많다. 5. 지방 섭취량이 감소하고 나트륨 섭취가 부족하다. 60번은 노화에 따른 영양소별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노인 결식률이 높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합니다. 3번 노화에 따라 체중 과다 및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체중 과다와 체중 부족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4번도 노화에 따라 열량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습니다. 5번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도 과다합니다. 61번입니다.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세탁 안됨. 2. 30도씨 물에 세제 종류 제한 없음. 3. 중성세제 사용 가능 삶을 수 있음. 4.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 불가. 5.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 61번은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은 그림은 세탁기 모양과 약 30도씨 중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5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 표시는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2번 30도씨 물의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 중성세제 사용이 가능하나 삶을 수는 없습니다. 4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세탁 표식입니다. 우측의 다른 세탁 표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가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1.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가 차를 운전하여 이동한다. 3.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4. 출발 전에 병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5. 대상자가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도 필요한 진료를 받는다. 62번은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4번 출발 전에 병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차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3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키면 안 되고 처방에 따라 정해진 대로 복용을 합니다. 5번 대상자가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도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은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사고가 자주 발생 이유로 옳은 것은 1. 금방 잊어버린다. 2. 새로운 변화에 빨리 대처를 한다. 3. 위험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4.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5. 치매가 진행된 후에는 예전 방식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63번은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1번 금방 잊어버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없애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변화에 빨리 대처를 못합니다. 3번 위험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4번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5번 치매가 진행된 후에는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낮에도 기저귀를 착용한다. 2.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과 먼 곳에 배정한다. 3.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을 충분히 제공한다. 4.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침상 변기를 사용한다. 5. 배설 상황을 기록하고 배설 시간과 양 등 습관을 파악한다. 64번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배설 상황을 기록하고 배설 시간과 양 등 습관을 파악한다입니다. 지문 1번 가능한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3번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을 제한합니다. 4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침상 변기가 아닌 이동 변기를 사용합니다. 6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영감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1.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모르는 척한다. 3.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 할아버지가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5.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65번은 제시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영감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의 상황에서는 5번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좋아하는 음식은 늘 제공한다. 2. 스스로 먹을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3. 식사하는 순서와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준다. 4.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5.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치운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66번은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3번 식사하는 순서와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준다가 맞으며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로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나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67번입니다. 수면장애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잠들기 직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2. 저녁에 따뜻한 녹차를 주어 숙면을 유도한다. 3. 밤에 잠을 못 잤으면 낮 동안 수면을 취하게 한다. 4. 낮 동안에 산책이나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한다. 5.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67번은 수면장애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낮 동안 산책이나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잠들기 직전에 텔레비전 시청을 삼가합니다. 2번 오후와 저녁에는 녹차나 술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을 못 잤으면 낮에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5번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은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 집 밖에서 운동을 하고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낮 동안 집 안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둔다. 2. 창문과 출입문은 열어둔다. 3. 일거리를 많이 주어 정상을 줄인다. 4. 방을 바꾸어 주어 기분을 환기시킨다. 5.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낮 동안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창문과 출입문은 잠깁니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정상을 줄입니다. 4번 방을 바꾸어 주어 기분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는 것도 배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지문 5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가 포위를 당했다는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에게 여보 어딜 가 하며 자꾸 따라다닌다. 1. 할아버지를 대면하게 해준다. 2.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할아버지는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4. 할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5.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오게 한다. 69번에 제시된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에게 여보 어딜 가 하며 자꾸 따라다닌다의 상황에서 대처는 4번 할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다음 70번입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 제압한다.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3. 안정시키고 난 후에 왜 그랬는지 사유를 물어본다. 4.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5. 신체를 구속해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도록 문을 잠근다. 70번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는 2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지는 것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7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재가 치매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바지를 벗고 다가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다. 1.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가족에게 알려 조치를 요구한다. 3. 못 이기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자리를 피하고 요양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5. 밀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71번은 제시된 대상자가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바지를 벗고 다가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다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는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게 합니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1. 대화하는 동안에는 계속 웃는다. 2.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대화할 때 옆에서 대화를 나눈다. 4.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5. 이야기하는 동안에 긍정 표시로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72번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4번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화하는 동안엔 계속 웃기보다 간간히 적절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2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3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눈 맞춤을 위해 마주보고 약간 기울인 자세가 맞습니다. 5번 이야기하는 동안에 긍정 표시로 계속 고개를 끄덕임보다 다양하며 생기 있는 적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는 얼굴 표정, 자세, 눈 맞춤, 어조, 옷차림과 외양이 있습니다. 73번입니다. 대상자와 효과적인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자신감 없이 보호자와 의논하겠다고 말한다. 2. 의견이 다르면 단호한 태도로 아니라고 부정한다. 3. 자신이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임을 항상 강조한다. 4. 대상자의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5. 대상자의 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바로 해석한다. 73번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4번 대상자의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의사소통 기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로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74번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2.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3.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4.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5.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는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74번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2번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입니다. 3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소통할 때입니다. 4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소통할 때입니다. 5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는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경우는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유형은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4. 시간, 장소, 날짜, 사람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75번은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지문 1번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하며 설명을 합니다. 2번 대상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시킵니다. 3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에게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존칭을 사용합니다. 다음 76번입니다. 경정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으로 옳은 것은 1. 내 건강 일기 쓰기 2. 빈칸 채워 문장 완성하기 3.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4. 가려진 그림 보고 이름 맞히기 5. 점선 따라 그리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76번은 경정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은 3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입니다. 지문 1번 내 건강 일기 쓰기와 2번 빈칸 채워 문장 완성하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대한 인지자극 훈련이고 지문 4번 가려진 그림 보고 이름 맞히기와 5번 점선 따라 그리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는 중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대한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7번입니다. 대상자가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경련은 정신장애이다. 2. 머리 아래에 딱딱한 베개를 대준다. 3. 발작을 멈출 때까지 팔 다리를 잡아준다. 4. 꽉 끼는 옷의 단추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5. 입에 손수건이나 헝겊으로 이물질을 넣어 제거한다. 77번은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 꽉 끼는 옷의 단추를 풀고 편하게 호흡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련은 정신장애가 아니고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경련은 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 2번. 경련을 할 때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3번. 발작을 멈출 때까지 팔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5번. 입에 손수건이나 헝겊으로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호흡 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8번입니다. 약물의 오남용 및 중독을 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방법은 1.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2배로 복용을 하지 않는다. 3. 녹차, 커피, 우유를 마시게 하여 약 흡수를 돕게 한다. 4. 부작용을 일으키고 남은 구토물과 용기는 빨리 버린다. 5. 약 복용 후 속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토를 하게 한다. 78번은 약물의 오남용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2배로 복용을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3번. 녹차, 커피, 우유를 마시게 하면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4번. 부작용을 일으키고 남은 구토물과 용기는 모아두어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약 복용 후에 속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79번입니다.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는 그림을 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79번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의 모양은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그림 2번이 맞습니다. 지문 5번은 2번과 유사한 모양이지만 다리의 모양이 다르게 놓여 있고 2번의 자세가 더 편한 자세입니다. 오늘 실기시험의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은 1. 전기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인공호흡만 시행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 3. 전기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팔과 다리를 잡아준다. 4. 패드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붙인다. 5.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한 번만 한다. 80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은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기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인공호흡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3번 전기충격이 전달될 때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4번 패드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5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왼쪽의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회차 핵심 모의고사 실기시험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해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림문제,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